조금 전에요. 대통령실에서 인사 관련 내용이 나와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관심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이동하느냐 여부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대변인이 이제 강유정 대변인 한 명으로 원톱 대변인이었는데 두 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 대변인이 두 명으로 재편이 되는 거하고 김현지 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이동을 한다. 사실 오후 내내 지금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가느냐 마느냐를 두고 이른바 그 뭐 받은 글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그러다가 부속실장으로 가는 이유가 국감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보직을 이동한 거냐는 해석이 되게 많았는데 일단 부속실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가 없나요? 제 기억에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을 안 뒀던 게 사실이죠. 국회에서? 네, 국회 예.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 부속실장은 뭐 지난 정권에도 없었고 아직 이 부속실에 대해서는 크게 그 대통령실 내부의 어떤 국정감사에서 주안점을 뒀던 그런 곳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은 야당에서도 딱히 기관 증인으로 왜 1부속실장, 2부속실장이 안 나옵니까? 이렇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기관 증인들에 대해서는 비서실장, 가장 과거에도 논란이 많았던 직책이 이제 민정수석이 도대체 왜 안 나오느냐. 예. 우병우 수석 때도 그랬고 또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도 나오니 안 나오니 옥신각신했던 바는 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이게 뭔가 타겟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운영위에서 계속 공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순리대로 아마 나올 것이다, 나오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 아마 국감에는 굳이 나갈 이유는 소멸됐다고 봐야겠죠. 아니 왜 그러면 야당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 뭐였냐면 총무비서관 30년 동안 계속 나왔으니까 나와라는 근거였는데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나온 적이 없다고 하면은 그 소멸이 되는 건가요? 아니 지금 보십시오.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은 안 나와도 되니까 그 국감 앞두고 그러면은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보낼 정도로 김현지 이제 전 총무비서관인가요? 예. 전 총무비서관이 어떤 성역입니까? 아니 왜 안 나온다고 그런 의심을 하는지. 하는 거죠. 아니, 국감 당연하죠. 때문에 바꾼 거다. 아니, 그야말로 이런 국감에 나오기 어렵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대통령실 전체의 판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자꾸만 김현지 그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논란을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키워주고 있는 것 같아요.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을 것도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절대 국감에 나가서는 안 된다. 그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없던 인사도 해버린다라고 예. 한다면 김현지 비서관을 둘러싼 뭔가가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예. 저는 전 국민적으로 김현지 전 비서관에 대한 이 검증 작업이 더 가속화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예. 사실 이게 인사가 나기 전부터 이제 야권 인사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대통령실 설명을 들어보면 안 나갔다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결정하면은 거기에 따르겠다는 의사다라고 좀 추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예,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김현지 비서관이 출석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너무 정략적으로 김현지 비서관을 좀 야당에서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 때 야당 대표 시절 때 굉장히 검찰 수사가 압박이 있었을 때 그때 뭐 이제 전쟁입니다 이런 문자를 내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최전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했던 분이 맞고 그래서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총무비서관에 있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국회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좀 다수였어요. 근데 지금 1부속실장 같은 경우는 일정이라든가 순방이라든가 수행 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권력형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일정이나 순방 수행 등의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국회에 나와서 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좀 김현지 비서관의 부담을 좀 덜어준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김남준 제1부속실장이었는데 강유정 대변인이 최근에 혼자 모든 국정에 대한 대변을 다 하다 보니까 좀 부담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김남준 1부속실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이든 대변인 역할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예. 좀 안정감 있게 국정을 대변한다는 차원에서 1부속실장으로 간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이 순차적으로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이고 뭐 특별하게 뭐 국회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 인사이동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사실 김남준 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간 것도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부분 하나만 더 여쭤보고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며칠 전에 이제 김현지 비서관에 나오느냐 마느냐 뭐 보도가 혼재돼 있다가 어디에서 열흘 안에 못 나가게 되는 사유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관계자 말로 나온 기사 때문에 한번 정리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속실장으로 옮긴 것이 혹시 이것을 얘기한 거 아니냐는 또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자 하면서 모든 일정을 챙겨야 돼서 예. 굉장히 바쁩니다. 그리고 제2부속실장은 영부인의 일정을 챙기고 그런 역할이죠. 그러니까 제1부속실장은 그러니까 뭐 눈코 뜰 새 없이 대통령의 일정에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이 어디를 가야 된다. 네. 그러면 이분은 못 가는 겁니다. 그럼 국회에 못 나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예. 10월 말에 시진핑도 오고 트럼프도 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빠졌습니다. 이제 그 세기의 외교 대결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사실상 그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제 제1부속실장이 챙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상은 업무만 본다면 그런 것을 노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또 명분도 있지 않습니까? 에이펙 정상회담. 그러니까 이거 트럼프 만나야 되는데 내가 거기 나갈 새가 어디 있어 지금 이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변명을 하러 그렇게 보낸 것 같은데 예. 물론 변명이야 통하겠죠. 하지만 그게 꼼수라는 것을 모든 국민이 다 알아버리면 그게 변명이 아니고 결국 꼼수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왜 이렇게 초등학생 같은 인사를 하는지 참 저는 저는 대통령실도 출입해봤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를 할 때는 예. 선거에 졌거나 선거에 임박해서 예. 우리 대통령 식구들을 이번에 전위대가 돼서 선거에 다 투입해서 이번 선거를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해서 대통령실에 좀 인사를 합니다. 계기가 있어야 그렇습니다. 된다는 계기가 말씀이죠. 있어요. 무조건 인사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 이런 명분도 없는 인사를 이렇게 해버리면 물론 에이펙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그것보다도 먼저 앞서서 지금 국회에서 나오라고 해서 못 가는 거라고 지금 꼼수 부려서 못 가는 거라고 이게 국민들은 다 알아버렸기 때문에 물론 알아버렸다는 표현이 맞습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예.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야 이거 꼼수 부렸네 이거 이러면 돼 이거 대통령실에서 이거 뭐 일개 비서관 한 명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인사를 이상하게 할 수가 있어 예. 이렇게 말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예. 인사는 굉장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가는 인사다 이런 인사를 과연 누가 저는 그 직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분은 제가 볼 땐 꾸중을 좀 들어야 될 것 같다. 아니 일단 저는, 대통령실에서는 보직과 상관없이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니까 추후에 그건 한번 근데 할 그 얘기가 국회 갑자기 결정이라는 것이 예.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 다수를 누가 점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결정하는 민주당이 거라는 국회 말씀이세요? 운영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예. 있고 다수의 의원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채택 안 하면 나갈 의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 결정을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민주당 알아서 처리해달라라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 실세가 가는 조직이 그 실세가 되는 겁니다. 예. 지금 김현지 그 전 총무비서관이 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고 해서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금까지 누리던 그 권력 없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오히려 더 강화될 것 같아요. 이 인사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최고의 권력자는 김현지 부속실장이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국민들께 보여준 셈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은 좀 말씀을 예, 드려야겠네요. 총무비서관을 지내고 이제 오늘 인사가 났는데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무슨 권력자입니까?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지금 아까 대통령실은 뭐 계기가 돼야 인사하신다. 뭐 그 말씀도 일리는 말씀인데요. 초기에 약간의 시행착오 내지는 인사수석 시설되고 뭐 조정하고 지금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수위 없이 출범해서 저 별로 그 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소신이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대통령실 꾸리다 보니까 인사수석도 9월 9일 날 발표했고 홍보수석실도 조금 이제 조정하고 비서관실도 뭐 늘리고 줄이고 합치고 이제 이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인사수석 신설 전에 총무비서관이 상급 이하 내부 직원 인사는 다 맡아서 하는 것이고 예. 또 대통령실 살림도 맡아 하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뭐 조직과 예산이 따라가는 곳에 뭐 힘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무슨 권력을 쥐고 뭐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드러난 바도 없고 사실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과도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일부속실로 이렇게 순차 이동하는 과정에서 광주정 대변인이 경무에 시달려가지고 원형 탈모도 왔다고 많이 힘들었는데,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투탑 체제로 가면 아무래도 조금 숨 쉴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죠. 많이 예. 초기부터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니까 나중에 이렇게 연쇄 이동하는 이 비서관의 어떤 인사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국감에서 뭐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운영위에서 그걸 좀 지켜보고 예. 말씀 나누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신임 대변인의 김남준 전 부속실장이 임명이 됐는데, 그러니까 그 자리로 김현지 비서관이 가는 겁니다. 이 김남준 신임 대변인이 이른바 그 성남시장 때부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아주 지근거려서 오랫동안 바로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김남준 실장이 대변인으로 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김남준 실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통령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예. 알고 있고요. 평소 겸손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 설명하는 스타일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요. 잘 설명하고 이걸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강유정 대변인도 잘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경무에 시달린 것도 있고 또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발생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 잘 대처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표현할 수 있고 또 실수를 또 줄일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강유정 대변인도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혼자서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예. 저는 좀 대변인들이 두 분이 하면서 안정감을 주고 또 국정을 잘 대변하고 홍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예. 잘한 인사 결정이라고 보고요. 김현지 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본인이 뭐 야당에서는 지금 집중 공격의 대상이지만 뭐 권력을 남용하거나 농단하거나 이런 적이 전혀 없고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서 인사를 펼쳐왔기 때문에 예. 너무 정치적으로 김현지 비서관을 비판하는 것도 좀 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